확실히 요즘에 불장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특히 부동산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고퀄리티의 인간 지표를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유리한 지금 포지션에 있는 거죠. 어찌 보면은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채널의 그 댓글이나 뭐 데이터들을 잘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, 지금이 저점이구나. 약간 지금 과열이구나. 지금 약간 고점에 다다랐구나. 인간 지표만으로요. 그거는 좀 판단이 생각보다 좀 쉽더라고. 그러면 최근에 저점은 언제였을까? 작년 11월 말부터 1월이었습니다. 1월 초중순까지. 그때가 단기 저점이었죠. 그때가 좀 저점이었어요. 그때는 집을 사러 가도 나름 집도 좀 보고 고민도 좀 하고 가격도 좀 이렇게 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인이 사실 거면은 제가 뭐 한 500 빼드릴게 뭐 이렇게 먼저 선제시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. 그래도 작년 12월 1월에는요. 설날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요. 근데 그 분위기가 지금 빠르게 없어진 거예요. 싹 없어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? 지금은 집을 안 판다고 하는데 제발 팔아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. 지난주보다 1억이 올랐고 지지난주보다 막 2억이 올랐고 3주 전보다 3억이 올랐고 한 달 전보다 막 5억이 올랐는데도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?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고작 한 4,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.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걸까? 라는 거를 과연 여러분들이 몰랐냐 이거죠. 알고 있었잖아요.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선거 끝나고 뭐 결론 나면 그때쯤 천천히 움직이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잖아요. 그러다가 이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막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언제였죠? 한 두세 달 전인가 얘기를 했는데 대선 전에 사는 게 좋은데 아마 안 살 것이다. 안 사고 대선 이후에 애들 살려고 할 것이다.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여. 그리고 남들이 산다고 하면 같이 막 사거든요. 내가 지금 불안한 거는 다른 예비 매수자들도 똑같이 불안하잖아요. 그러니까 요럴 때 내가 먼저 탁 나가서 사야 되는데 그거를 나도 불안하니까 다들 불안해서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움직이면 우르르 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. 보통 그 집 살 때 그렇게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먼저 사셔야 돼요. 먼저 사셔야 됩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제 말이 맞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래도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뭐 확실할 때 들어가겠습니다. 라고 생각들을 하신 거죠. 주식도 지금 똑같아요. 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아요. 주식도 똑같아요. 진짜 똑같죠. 작년 말부터인가요? 저도 이제 국장이 좋은 것 같다. 지금 이렇게 저점이면 국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? 뭐 이런 얘기들을 연말부터 좀 찍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부르고 했는데 관심이 없어요. 관심도 없고 미국장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트럼프랑 뭐 일론 머스크 저렇게 막 포옹하고 하는데 미국장이 최고야 막 이렇게 가셨잖아요.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지금은 국장 안 하면 바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지금 국장 안 하면 바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나 됩니까? 사실 반년 전에 코스피 사라고 했으면 뭔 미친 소리야라고 했었을 텐데 지금은 코스피를 안 사는 게 미친 거 아니야?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. 지금 자고 일어나면 막 5% 10%씩 올라가는데 진짜 지금 국장이야말로 돈 복사되고 있습니다. 돈 복사. 돈이 복사가 되고 있죠. 그냥 대충 이름 들어본 거 한 삼성전자만 빼고 대충 이름 들어본 좋은 회사 있잖아요. 그런 거 그냥 사놓으면 계속 돈이 복사가 돼. 하다못해 최근에 막 급등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. 급등하고 있는 거 그냥 사잖아요. 그러면 한 이틀만 기다리면 한 5%에서 10% 먹어요.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단순하게 돈 복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. 안 올라가고 있는 거 말고 차트 보고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 그냥 사시면 돼요. 그러면 지금 그냥 돈 법니다.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이게 끝도 없이 갈 것이냐? 당연히 아니겠죠. 당연히 그럴 일은 없잖아요. 이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정작용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 익절을 하겠죠. 수익을 벌었으니까 그때부터 막 던질 거 아닙니까? 또 다른 걸로 또 갈아타고 순환매를 하겠죠. 확실하게 그 막 급등하고 있으면 지금 그냥 대세에 따라서 돈을 조금이라도 버시던지 맞죠?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건 또 싫어. 그래가지고 또 좀 지켜보면 안 될까 하다가 살짝 조정받는 거 같다가 2차 상승하면 그때 또 추격 매수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는 게
어찌 보면 지금 주식과 부동산이 비슷한 모양새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쪽에서 특히 막 똑같은 차트가 있어요.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가 있거든요. 막 집값이 막 실거래가 따다다다닥 찍히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단지를 살까 말까 고민들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.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일주일 지나면 또 1억이 또 올라갈 것 같은데요. 뭐 이런 생각들 하시죠. 저는 그게 맞는 건지 잘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. 그 옆에 안 올라가고 있는 애들도 많은데 아직 전혀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안 오른 단지들도 많은데 굳이 막 이렇게 막 쫙 올라가고 있는 그 실거래가 막 미친 듯이 폭주하고 있는 그 단지를 사가지고 내가 얼마나 벌 것인가. 물론 뭐 그 단지에 살아야 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냥 재산의 한 10% 떼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샀습니다. 뭐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내 전 재산에다가 막 대출에다가 정말 막 뭐 누구 남의 돈 빌려가지고 저 이거 인생 걸고 사는 건데 완전 지금 막 폭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 사야겠죠?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지금. 강남 집이 최근 1년 만에 13억이 올랐습니다. 정녕 향후 1년 내에 하락 시나리오는 없나요? 하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횡보 아니면 뭐 일부 조정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. 왜냐면 지금은 약간 공포감에 사람들이 사는 게 있거든요. 지금 매수자들은 손익계산을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. 손익계산 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까봐 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 동네를 살 건데 하다못해 2년 뒤, 4년 뒤에는 이 동네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. 집값이 좀 조정받는 것 같았으니까. 그러니까 작년 말, 올해 초만 해도 그래도 집값이 조금은 좀 횡보하고 조정이 되는 느낌이었잖아요. 그런 뭐 대출 규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마다 먼저 막 올라가는 데는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보고 있던 동네들이 약간 좀 그래도 잠잠했어요. 잠잠했기 때문에 나도 좀 돈 모아서 한 1년만 돈 모아서 좀 집 사면 좋겠다. 경제도 좀 안 좋다고 하니까 뭐 분위기 좀 안 좋아지면 그때 뭐 전세 만기 1년 남았으니까 내년 이맘때쯤 사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단 말이죠. 근데 그분들이 지금 사는 거거든요. 그런 분들이 지금 사는 거예요. 막 공포감에 사는 거야. 왜? 너무 막 폭주를 하니까 이미 막 2억이 올랐지만 1억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미 비싼 거 같긴 해. 누가 봐도 비싸긴 해.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.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. 1억이라도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안 살 수가 없어요. 안 살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그 1억을 모으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. 1억 어떻게 모읍니까?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사는 것도 겨우 진짜 탈탈 털어서 사야 되는데.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? 그러면 이 동네를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이미 저 동네에 마음을 좀 뺏겼어. 나는 저 동네에 가서 살 사람이고 난 저 동네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거고 한 4년에서 6년 뒤에는 저 동네에 가서 살 거라는 그 뭔가 막연하지만 나의 그 미래를 이미 그려놨단 말이지. 이미 그려놨는데 지금 이미 막 2, 3억 올라가지고 지금도 솔직히 못 살 것 같은데 더 오르면 어떡하지? 더 오르면? 내가 지금 대출 받는 게 얼만데 여기서 대출을 더 받으라고? 그럼 내가 어떻게 살지? 뭐 이런 공포감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는 거예요. 근데 샀는데 그 다음번 오는 사람들이 또 5천만 원 1억 더 주고 산다고 하니 마음이 좀 편한 거죠. 그나마 잘 샀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순전히 그거 아닙니까? 요즘에 국장이 막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. 국장.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뭐 증권주도 그렇고 보면은 차트가 그냥 완전히 뭐 엄청나요. 엄청나게 그냥 가파르게 절벽처럼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급등 차트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? 여기서 사는 게 부담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막 한 500만 원 삽니다. 500만 원, 1000만 원 정도 사죠? 그럼 어떻게 돼요? 어김없이 그 다음날 2에서 4% 올라요. 그러면 어제 좀 더 살 걸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. 그러면서 그래도 차라리 샀으니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죠. 근데 이렇게 계속 뭐 수직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거든요. 가다 보면 또 다시 또 조정을 받고 뭐 정리가 되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시장의 자정작용인데 이 강남 쪽 어느 순간 자정작용이 좀 올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분위기도 살짝이지만 자정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단지마다 좀 다른데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상승하는 건 맞는데 지금 특정 단지들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줄었어요. 확실히 조금 줄었습니다. 저번 주까지만 해도 확실히 조금 더 뜨거웠는데 뭐 최근 한 4, 5일 사이에는 살짝 조금 줄었어요.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더 올려주고 산다는 게 부담되기도 하고 그리고 매도자들도
이거를 팔고 또 저기 갈라는데 저쪽도 올라 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자정작용이 지금 좀 돌아가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아마 일주일 정도 더 지나면 저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시장이 그래도 좀 숨고르기를 조금씩 더 하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는 어떤 장이 오느냐. 초고가 이쪽 말고요. 초고가 이쪽 말고 한 칸 밑에 동네. 한 칸 밑에 동네들이 이제 옵니다. 지금도 그러거든요. 지금도 아주 비싼 동네 말고요. 아주 비싼 동네 옆 동네에 있는 데 있잖아요. 그 동네들이 저희는 왜 안 올라가죠? 라고 했었는데 이제 올라가요. 이제 조금씩만 올라갑니다. 그런데 그 동네는 언론에 지금 아직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. 왜냐면 지금 뭐 맨날 무슨 뭐 마용성이니 마용성 막 이런 얘기만 하고, 그리고 뭐 어디가 뭐 얼마를 찍었네 하면서 뭐 요즘에 막 카톡에 막 단톡방 막 돌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있으니 뭐 30 몇 억짜리들이 뭐 40억이 됐어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은. 근데 실제로 시장을 돌아다녀 보잖아요. 그리고 실제 지금 거래를 하는 거 보면은 물론 좋은 아파트인데 전 국민이 막 다 알고 막 그런 동네들은 아닌 곳들도 조금씩 지금 막 올라가거든요. 막 5천, 뭐 3천, 막 7천 이렇게 슬슬 올라가요.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실거래도 찍히거든요. 근데 언론엔 안 나오죠. 왜? 그렇게까지 관심 있는 동네는 아니거든. 그럼 그런 데가 도대체 왜 올라갈까? 아까도 말했듯이 이 시장은 자정작용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나만 폭주하잖아요. 그러면은 뭐 주식도 똑같잖아요. 쭉 하나가 폭주하면은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거든요. 관련주가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막 폭주하는 곳을 막 추격 매수하는 것 이제는 힘들고, 그리고 그 옆에 동네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사람들이 약간 숨고르기 하면서 잠깐만 안 올라간 데가 있나? 하고 이제 슬슬 좀 옆을 보는 거죠. 전 지금은 딱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10억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데들, 저희 동네 언제 올라요? 라고 말했던 게 2주 전인데 저희 동네도 올라가요. 막 이러고 있습니다, 지금. 2주 전에 집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라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게 온기 같은 게 지금 퍼지고 있는 거죠. 이 경기도권으로도 지금 막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11억대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 집이 좀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아파트다. 그 동네 사람들이 아파트 되게 좋아한다. 사람들이 되게 살고 싶어하는 워너비 동네다. 이런 느낌이신 곳들은 지금 우리 동네도 좀 온기가 옵니다. 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. 근데 뭐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데 13억짜리 아파트야. 이런 것들은 잘 안 올라가요, 지금. 약간은 상승세가 있지만 잘 안 갑니다. 좋은 동네의 싼 물건들은 잘 안 가고요.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뭐 중급지 정도인데 거기서 막 대장 아파트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9억대 후반 아파트도 오르나요?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름 그 생활권 안에서 좀 대장들이 있잖아요. 대장들이 막 가요. 대장들.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신길 얘기도 나오는데 신길도 최근에 막 오르거든요. 신길, 영등포, 뭐 노량진 뭐 이런 데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러면 거기가 막 대장이냐? 이 서울에서 대장이냐? 그건 아니잖아요. 근데 그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대체제가 마땅치 않은 지역도 많단 말이죠. 그 단지들도 많고 이런 애들이 지금 스물스물 막 갑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뭐 한 5천, 8천 막 올랐어요. 5천, 8천 오르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? 지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네의 대장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도 막 강남이나 막 송파 같은데 막 집값이 막 폭주한다고 하니까 그 동네에 제일 싼 거 사고 싶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. 제가 상담도 하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저는 돈이 얼마밖에 없어가지고 뭐 송파나 아니면 뭐 강남, 서초 이런 데서 제일 싼 거 사고 싶어요.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싶어요가 강한 거죠. 근데 그런 물건을 저는 추천할 수는 없거든요.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서울은 막 계속 갈 것 같다고 하고 막 언론에서 막 서울 얘기만 하니까 같은 돈이면 서울에 나쁜 거 사도 되지 않나요?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이 막 가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. 지금은 좀 대장급들을 사야 돼요. 대장급들. 우리 집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집만 빼고 오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게 우리 집이 다음번 차례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 집이 되게 안 좋아서 이번 기회에 또 다시 선택을 못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.
이거를 그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? 그 지난번 상승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21년, 22년 요 막판에 있잖아요. 막판에 막 인천도 막 올라간다고 할 때, 노원도 막 폭주한다고 했을 때 있죠. 그때 우리 집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들도 막 다 올라간다고 할 때 생각보다 한 아파트들 중에서 한 30%? 30% 정도는 별로 그렇게 우리 집이 안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다른 것들 막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은 너무 안 올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동네들은 아마 이번에 또 이제 상승장이 온다고 하면 이번에도 쉽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번에는 뭐 다르다. 뭐 이번은 다르다. 막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취향이라거나 투자성이라는 게 이 주식도 아니고 이건 주식도 아니고 그냥 부동산이니까 뭐 이렇게 2, 3년 안에 뭐 확 바뀌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어느 정도 내 물건이 그래도 동네에서는 괜찮은 거다. 이런 걸 들고 계시면은 한 번은 올 겁니다. 타이밍의 싸움이지 다른 게 막 올라가면 우리도 결국에 가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 참고 조급해 하셔가지고 남들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 거 팔아가지고 절로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가는 거는 분위기가 좀 횡보하거나 뭐 분위기 안 좋을 때 있죠. 그러니까 뭐 시기로 치면은 작년 11월 말쯤부터 올해 한 1, 2월 사이 뭐 그때는 그래도 그런 게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하급지에서 좀 급급매로 정리해가지고 상급지로 갈아타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. 우리 집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좀 괜찮은 아파트라는 기준 하에서. 근데 대부분 갈아타기도 못하는 분들은 뭐냐면 내 아파트 자체가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. 우리 동네에서도 딱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동네 주소만 좋은 아파트들이 있어요.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은 하락기 때도 못 옮기고요, 상승기 때는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또 못 옮기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이 집에서 뭐 평생 뭐 여생을 살 겁니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50대이신 분들도 60대이신 분들도 저는 여기서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. 보통은 한 번은 더 좋은 데 가고 싶어요. 뭐 아니면은 뭐 이거 팔아서라도 뭐 우리 애들 뭐 집이라도 해주고 싶어요. 뭐 이런 마음들이실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재테크를 아직 놔버리지 못한 분들, 재테크나 어떤 노후 대비를 끝내지 않은 분들 있죠. 이런 분들은 우선은 뭐 상승기든 하락기든 뭐든지 간에 뭐 특정 그 생활권 안에서는 좋은 아파트로는 가 있으셔야 돼요. 좋은 아파트로. 근데 대부분은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고 그냥 살던 그 버릇이 있으니까, 이 관성이 있으니까 그냥 가거든요. 쭉 그냥 갑니다.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뭐 상승장 오면 뭐 그때 갈아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는 거죠. 그러면 상승장이 와버리면 격차가 벌어져서 못 사고,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 내게 안 팔려서 또 못 가고, 이래저래 그냥 외통수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최소한 우리 집을 지금 내가 뭐 어떤 특정 동네에서 살아야 된다.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상위급을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갈 때 가지. 안 그러면 팔리지가 않아요. 우리 집 얘기네요. 저도 그냥 살려고요. 성동에 살아요. 아들들 주택 마련했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, 특히 이제 실거주용 집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생기시면은 이제 뭐 평생 전월세를 살 수는 없잖아요. 뭐 젊은 분들, 미혼인 분들은 보통 뭐 전월세를 살면서 뭐 다른 거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, 그거는 아직 내가 뭐 미혼이거나 아기가 어릴 때나 그런 게 가능한 거지. 뭐 내가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애가 뭐 한 초등학교 한 중반, 초4, 초5 정도만 돼도 이 전월세를 쭉 평생 살겠다라고 그 마음 먹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의식주라는 거는 인간의 삶의 필수제인데, 그러니까 필수제를 남에게 의탁하겠다?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얘기예요. 그냥 괜히 필수제가 아니거든. 그러니까 옷을 사가지고 옷장에 넣어놔야지 내가 언제든지 입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나는 옷을 항상 빌려 입을래. 나는 항상 뭐 사람들한테 빌릴래.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.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. 근데 이 집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뭔가 빌려서 계속 쓰면 되겠지. 근데 내가 예측하는 그 빌려서 쓰겠다는 게 어찌 보면 나한테 유리하다는 그
구조가 생각해보면 집주인들한테는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전월세를 살고 싶은 거잖아요. 그럼 집주인들이 진짜 불리해지는 세상이 왔어요. 이제 집주인들은 전세 빌려줘도 불리하고 뭐 월세를 줘봐야 뭐 의미가 없는 세상이 와버린 거야. 뭐 인구 감소가 뭐 심해지고 막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빌리기가 쉽겠는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값이 쭉 빠지고 나서 나중에 한 3, 4억 정도 하면은 그거는 그냥 돈 날린다 생각하고 그때 가서 집 사겠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집값 빠지면 집 못 사거든요. 그거는 우리가 2022년, 23년에 다 겪어보셨잖아요. 집값 빠질 때 집 산 사람이 몇이나 있어. 솔직히 집값 빠지고 막 폭락한다고 할 때 다들 집 안 사길 잘했다. 작년 말,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집 사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엄청 많았어요. 그때도 집 안 산다고 했잖아요. 작년에 6, 7, 8월에 조금 올라갈 때 집 살까 말까 하다가 또 안 사신 분들 많고 그러다가 9월달, 10월달, 11월에 또 다시 주춤하니까 역시 안 사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다시 이제 3, 4, 5월에 또 이렇게 막 폭주하니까 아 그때 안 산 게 너무 후회돼요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어느 정도쯤 가서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타이밍 잡기 싸움을 하는 건데 그 타이밍 잡으려면 진짜 공부도 많이 돼야 되고 뭔가 전략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빠지면 살게요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는 또 못 삽니다. 보통 집값이 빠지는 건 빠지는 이유가 있어서거든요.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많이 오른 뭐 그 이후에 어떤 뭐 구조적인 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. 뭐 금리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든지, 뭐 규제가 막 엄청나게 강력하게 막 나오든지, 뭐 대출을 막 아예 막든지,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산 가격보다 밑으로 팔려고 잘 안 해요. 어떻게든 거기서 살면서 버티려고 하지.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또 항상 사람들은 올라가면 막 사고 싶어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살짝 조정받으면 안 사길 잘했다. 또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가면은 또 사야 되나요? 뭐 이렇게 계속 고민하시는 거 보면은 이 인생은 반복이다. 그럼 이 반복의 이 굴레를 끊으려면 뭘 해야 되냐? 결국에 뭐 공부를 하든 뭐 강의를 듣든 책을 보든 뭐 스스로 뭐 자습을 하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걱정만 하고 누군가한테 질문 하나로 물어봐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. 평생에 어찌 보면 숙제고 내 인생을 거는 매수인데 이런 것들을 딱히 노력 안 하고 걱정만 하다가 운때가 맞아서 잘 사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과욕인 거죠. 이것도 욕심이다. 근데 대부분은 그런 공부랄까 뭐 이런 것들을 안 합니다. 책을 좀 30권 보라고 했는데 책 30권 본 사람도 거의 없고 한 두세 권 보고 이제 많은 분들도 많고 한 두세 권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두 권 정도 봤는데 그냥 이 사람 말 믿고 샀어요 뭐 이런 사람이 훨씬 많고 그거보다는 유튜브가 편한 것 같아서 이제는 유튜브 보고 샀어요 이런 분들도 많고 유튜브도 보기 귀찮아서 단톡방 들어가서 그냥 물어보고 샀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부동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부동산이 어려운 게 아니고 본인의 마음을 결정 못하는 게 어려운 거죠. 부동산은 되게 쉬워요. 부동산은 되게 쉬운데 이론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. 근데 본인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. 그러니까 내 욕심이 내 능력보다 너무 과도한 거. 그리고 싸게 사고 싶다는 그 욕망, 그리고 빠졌을 때는 겁나는 거,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마음 편해지면서 추격 매수하고 싶은 거, 이런 그 복잡스러운 마음,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리가 문제인 거지 부동산 시장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. 항상 돈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정말 어려울까요? 여러분들 지금은 부동산 투자가 되게 쉬워요. 뭐냐면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.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가. 그러니까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진짜 모를까요? 다 알잖아요. 다 압니다. 근데 내 돈으로 이 동네를 사라고?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내 돈으로는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그 동네를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는 지금 노원을 사야 되는데 저보고 노원을 사라고요? 이렇게 반문하는 게 문제인 거죠. 내 돈으로는 지금 경기도를 사야 되고 내 돈으로는 지금 인천을 사야 되는데 인천 사라고요? 저보고요?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아니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상황상 여기에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? 라고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. 안 받아들여. 그리고 나서
아니요, 저는 거기를 살 마음이 없는데요. 저는 뭐 돈 모아가지고 이런 동네 사고 싶은데 거긴 이미 막 폭주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. 거기 돈 안 되실 텐데 그럼 거기 15평짜리라도 사면 안 될까요? 거기 나홀로 아파트라도 사면 안 될까요? 아니 왜 그걸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?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뭐 좋은 동네잖아요.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.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. 투자랑은 상관없이 본인의 심리 상태가 뒤죽박죽인 거죠. 본인 심리 상태가 이상한 건데 그거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. 뭐 부동산 시장이 문제 있다.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. 이게 이상한 거예요. 20대 사회초년생들이 강남의 아파트 집값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입니다. 20대는 강남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가 다 비싸요. 아파트 자체가 원래 이게 상위 주거 형태잖아요. 우리나라에서는. 상위 주거 형태고 그리고 대단지일수록 당연히 사람들의 선호도도 훨씬 높고 공급도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사회 초년생들이 부모의 도움도 없이 그런 좋은 주거지를 살 수가 있습니까? 못 사죠. 당연히 못 사니까 이 세계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청년 세대들이 그냥 전월세를 살거든요. 뭐 전세는 없으니까 월세 사는 거지. 월세도 뭐 조그마한 원룸 같은 데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두세 명이서 룸메이트로 살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룸메이트도 싫어해요. 그러니까 우리는 룸메가 있는 것도 싫어하고 뭐 차라리 원룸을 살더라도 한 8에서 10평짜리 살고 싶습니다. 이런 얘기 하거든요. 근데 이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치면 한 5위 정도? 그리고 이제 도시 총합 뭐 점수로 매겨도 아마 10위 안에는 들어가는 이 서울에서 사회 초년생 청년 세대들이 월세로 그것도 나름 여유 부리면서 서울에서 산다? 이게 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. 대부분의 나라들은 청년 세대들이 여유 있게 못 삽니다. 그냥 막 거기서 막 생활비를 월급의 거의 막 4, 50% 가까이를 막 쓰는 거예요. 뭐 세금도 많이 내지만 뭐 주거비 자체가 뭐 월급 실수령에서 한 3, 40% 날라가고요. 나머지 가지고 막 살거든요. 그러니까 도저히 돈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? 원룸 같은 데서 막 둘이서 살고 막 2층 침대 놓고 살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주거비가 괜찮은 편이에요. 고층 건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걸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뭐 이제 포개져서 산다는 불편함은 있죠. 층간소음 이런 거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뭐 지하철도 싸고 나름 출퇴근도 괜찮은 지역에 요 정도 가격으로 산다? 이거 외국인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괜찮은 수준의 주거 형태거든요. 근데 나머지 뭐 생활비는 비쌀 수 있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안에서 뭔가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야, 이 서울 아파트를 뭐 30대 결혼할 때 뭐 가지질 못해가지고 인생이 망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거죠. 30대 빌라를 사도 되는 거잖아요. 물론 이게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. 빌라는 안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구조도 문제고 예를 들어 뭐 단독주택에 살아도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살면은 뭐 예를 들어 결혼하지 마라. 뭐 너 남자친구랑 헤어져라. 너는 그런 결혼을 할 애가 아니야. 이렇게 말하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고 SNS를 너무 뭐 이렇게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비교심도 이제 강하고 뭔가 일반화를 잘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뭔가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좀 배척하고 막 뭐라 하고 막 주변에서 막 수군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문화도 있단 말이죠.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아마 지금 청년 세대들이 힘든 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그거고 나는 그러면 이 판에서 어쨌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. 이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.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. 그냥 남을 원망하고 막 사회 탓하고 구조 탓한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뀔 게 없거든. 그러니까 잠깐은 그냥 어떻게 뭐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. 근데 이 구조는 이 구조인 거고 이 상황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걸로 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 상황이 바뀌진 않는다.